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심천에 나왔습니다. 심천에 화왕국에 지금 와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아이폰 부품을 하나하나 구해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하고자 하는 부품은 너무 신형도 아니고 너무 구형도 아닌 딱 12 프로 정도로 잡을 예정이고요. 부품을 하나하나 사야 되지만 안에서는 좀 영상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부품을 구하는 과정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조립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가격이 한국보다 더 비싸게 나올지 더 싸게 나올지 어떤 제품이 나올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서 부품 구하고 하나씩 또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然后这里有那个12 Pro 喇叭吗？12 Pro 的喇叭。苹果的没有。没有啊，苹果在哪里卖啊？苹果上去2楼。2楼，好，谢谢哈。想问一下，这里有那个苹果的配件吗？我没有。苹果配件在哪卖呢3楼。3楼啊？对。好的，谢谢。 3층에 아이폰 부품이 있다고 합니다. 3층에 아이폰이 있다 했는데 제 눈엔 아이폰이 안 보이네요. 아이폰은 어디에 있니? 哥哥，那个苹果配件在哪里卖呢？苹果配件。对。你是要买什么零件？那些简单的零件啊，什么喇叭呀什么的， 따로 판매처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这边有卖苹果配件吗？没有，这全是安卓的。那苹果在哪里卖呢？ 여기 삼성이 되게 많네요. 哥哥，请问一下，那个苹果配件在哪里卖呢？苹果这。对对对对。这飞扬，这个4楼也有，但少。那哪个地方比较多呀？飞扬是看到了。啊，飞扬啊，从这里出去之后，往那边走一点，有个坡下去。啊，谢谢哈。哎，姐姐不好意思，请问一下，那个苹果配件在哪里卖呢？我会现在飞扬啊。飞扬是怎么走的？你要买苹果配件。说那个喇叭呀，还有里面的那个排线啊什么的。里面的排线啊，就是3楼也有，3楼也有卖苹果的，要么就是飞扬，3楼或者这里上面有个那边去。啊，飞扬啊。好的，谢谢。 从麦当劳左拐。啊，好，谢谢。你好，这里有12 Pro 电瓶吗？12 Pro 的是吧？对，12 Pro 的。好的，就这个。好。这里还有那个喇叭在哪里卖啊？什么？喇叭。喇叭吗？对，喇叭。喇叭就是扬声器吗？对的，就下面的那个。 네, 일단은 득템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운드 조정하는 부분, 그쵸? 스피커죠? 이렇게 핸드폰 벨소리 같은 거 나오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옆면에 고정하게 되어 있는 플라스틱 가이드, 이거는 이제 음량 조정하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이폰의 성지였군요. 请问一下，这个可以买吗？就12 Pro 这个机器里面装的音量调整到旁边那个侧面装的那个塑料的。哦，它的这里有。这个。啊，对。啊，好，谢谢。哥，请问一下，这是12 Pro 的，这个可以单独买吗？没有。啊，他说这边会有的。没有。5块。这个是几代的？12 Pro 的。12 Pro 了是吧？对的。我要找一下，应该是看有吗？加油。需要的。就是旁边那个小黑条是吧？对的，对的，对的。 姐姐，请问一下，这个可以买得到吗？한 4시간 정도 허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구해야 될 거는 다 구했고 상가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러니까 팔던 사람들도 안 팔아요. 뭐 없다 그러고 갑자기. 그래도 다행히 모두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준비한 만큼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국에 가서 조립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천에서 가져온 부품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품 케이스에서 분리를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돈으로 37,000원 정도였고요. 네, 이 제품은 카메라 정품 분해한 제품이라서 이거는 7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전면 카메라 요거랑 이 메인보드랑 한 세트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정품에서 분해를 한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메인보드랑 한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128기가짜리 정상적으로 사용한 보드라고 그래서 한 26만원 정도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아이폰 배터리입니다. 아이폰 배터리는 현재 6,4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테이프가 따로 붙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우징에 보시면 이 케이스 옆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도 없죠. 이 버튼만 또 따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버튼이 총 4개가 들어갑니다. 볼륨 버튼이랑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설정하는 모드 해주는 이 버튼이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1,8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하우징 하단에 장착이 돼서 평소에 이렇게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벨소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9,200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나사랑 이 커버 세트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 세트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나사랑 전체 커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 나에서 3,700원. 생각보다 좀 저렴했어요, 이거는요. 그 다음 부분은 이 무선 충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무선 충전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버튼들. 현재 보면은 볼륨 버튼, 전원 버튼 뭐 이렇게 다 살아있죠. 여기 전원이고 여기가 이제 볼륨, 여기가 진동과 소리 모드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품을 그대로 뜯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좀 상태가 이렇죠. 다 이런 것만 판매를 하더라고요. 약 3,500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와이파이 안테나입니다. 이것도 정품에서 분해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정품에서 분해한 제품을 판매하는 거는 뭐 따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금액은 1,480원이고요. 메인보드 스티커입니다. 메인보드 상단에 나중에 이제 마감을 할 때 혹시라도 스티커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마감을 붙여서 정리할 수 있게끔 나온 모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370원입니다. 후레쉬가 있습니다. 후레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후레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00원. 그리고 이 제품은 블루투스랑 NFC 배선이라고 했습니다. 1,100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샀거든요. 이거는 뭐 5G 안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1,100원 정도 줬고요. 진동 모터입니다. 진동 모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740원. 생각보다 좀 저렴하죠. 그리고 레이더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부터 적용이 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3D 스캔을 한다거나 공간 촬영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부품이라고 하고요. 1,850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비싼데 이거는 정품을 뜯었어요. 이렇게 충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 메인 배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 14,8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화부, 그러니까 수화기 쪽 여기겠죠? 상단에 이제 먼지망 같은 게 따로 있더라고요. 92원 정도였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스피커 하단 쪽에 나오는 그쪽의 망이에요. 그런 것들은 현재 지금 370원 세트였습니다. 지금 유심 트레이인데요. 유심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변경을 해주면 듀얼 심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듀얼 심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구매를 했습니다. 유심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1,850원입니다. 카메라를 장착할 때 카메라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요 스티커, 이 스티커는 현재 92원 정도였고요. 액정과 그 다음에 액정 나중에 방수 테이프죠. 이거를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하고요. LCD로 되어 있는 액정입니다. 정품 액정은 아니에요.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이걸로 구매를 했고요. 금액은 27,000원. 이 플라스틱 가이드가 좀 어렵게 구했어요.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92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저희가 구매한 금액 대략 오늘 한국 돈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4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구매했을 때 평균적인 금액이 약 65만원 정도였습니다. 2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아이폰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폰의 하단 부분, 나사를 잘 모르니까 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요? 나사가 부족해요. 나사를 제가 나사 봉투를 2개를 샀거든요. 혹시 몰라서? 근데 그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나사가 세트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부족하네요. 부족해. 자, 다음은 유심 트레이 조립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단부가 모두 조립이 됐습니다. 이제 상단 쪽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뜯어낸 거랑 접착력이 없으니까 이거 고정이 안 되네요. 버튼만 이렇게 보시면 새 거예요.
그래도 아이폰 6, 7 이럴 때는 긴 나사를 잘못 꽂으면 메인보드까지 고장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카메라 진짜 센 것 같은데. 카메라 연결할 때 요걸 안 붙였네. 아, 이런. 또 띄어. 여기 아까 플라스틱 가이드가 있었는데 안 붙여도 뭐 상관은 없겠네. 액정 쪽은 요것만 잘 붙이면 될 텐데. 자, 이제 마지막 한 길에. 결과적으로 나사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필요 없는 것들도 있어서 다 안 썼습니다. 뚜껑을 한번 닫아볼게요. 그리고 네, 완성됐습니다. 자, 일단 비닐 한번 뜯어봐야죠. 짠짜라짠. 짜잔. 나사도 엄청 남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하우징 상태 중은 상당히 좋거든요. 아, 이것 뜯어야지. 전 비닐 뜯는 걸 좋아합니다. 전원 한번 켜볼게요. 안 쓴 게 되게 많아요. 이것도 지금 다 안에 들어있어서 안 썼고, 이건 안 맞아서 안 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남는 부품이 많았는데 됐다. 여러분, 화면이 떴습니다. 자, 비밀번호 0번 설정에 가서 화면을 좀 밝게 하고, 이야, 좋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언어 설정을 해야겠죠? 언어가 지금 중국어, 영어 돼 있네요. 일단은 중국어 없애놓고, 자, 여기서 한국어를 추가. 네,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카메라도 됩니다. 카메라도 되고요. 뒤에 카메라는 어떨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확대. 더 확대 되나? 오유, 확대 잘 되네. 확대도 잘 되고요, 여러분. 슬로우 모션 비디오. 와, 이거 화질도 좋고요. 아, 맞다. 페이스 아이디가 되는지 해봐야죠. 페이스 아이디. 여기서 살짝 색깔이 조금, 네, 보이세요? 살짝 여기 색깔이 좀 파란 게 있네. 양품은 아니었네. 페이스 아이디 설정. 시작하기. 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스캔이 완료됐습니다. 나중에 설정. 야, 페이스 아이디까지 되네. 자, 그럼 한번 껐다가 이렇게 해서 얼굴을 쫙 해주면 열리는구나. 터치감은 좀 어떨까요? 자, 볼까요? 제가 지금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잘 되네요. 잘 돼요. 네, 여기서 소리 잘 나고요. 네, 여기서 소리 잘 나고 있습니다. 아, 잘 나고 있습니다. 114. 통화 실패. 뭐 지금은 통화 안 되겠죠. 와이파이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자, 와이파이. 네, 연결됐습니다. 여기 설정 제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배터리 메시지, 디스플레이 메시지, 카메라 메시지. 순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뭐 근데 이거야 한 2, 3주 지나면 없어지긴 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나 뭘 본 거야? 아저씨, 이분 누구세요? 이분 누구십니까? 저한테 혹시 이거 파신 분이세요? 아, 이거 뭐 작업하시는 분이신가? 잠깐. 아저씨 표정이. 제가 아무래도 좀 손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뜯었다 조립했다 뭐 이런 행동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 부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대의 아이폰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신형을 도전해보고 싶지만 네, 이것도 저렴하진 않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만족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세이브가 좀 되긴 됐죠. 우리나라 금액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시마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인 중국 청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조립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심천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은 심천으로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부품을 하나하나 받은 다음에 한국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선택한 모델은 갤럭시 S22 블랙이고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어떻게 구매하게 될지, 실제로 한국에서 중고로 사는 것보다 중고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게 과연 저렴할지 않을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회전식 샤브샤브 뷔페예요. 한 명당 평균 가격이 약 10,000원 정도거든요. 중국은 외국인이 PC방에서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요. 친구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PC방에 왔습니다. 지하에 있거든요. 上不充的话也可以，但是咱要花的钱比这个钱还多。你在拨车上网的话是21个小时，2个小时是40。 네, 지금 PC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커플룸 같은 것도 있네. 방이 좀 더러워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가 좀 아직까지 실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지금 이 방은요, 다른 쪽보다는 좀 가격이 나가거든요. 1시간에 2,000원 정도. 그리고 요 밖에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보여드린 곳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 외부에 나와 있는 쪽은 뭐 싼 데는 1,000원부터, 또 이제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뭐 방 안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뭐 이런 것 따라서 좀 가격 차이는 있어요. 이렇게 딱 꽂게끔 돼 있네요. 되게 위생적이죠. 약간 노래방에서 이런 비슷한 거 주잖아요, 마이크에. 그리고 이렇게 알코올 솜을 따로 또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닦아서 쓸 수 있어요. 일단 입구에 들어올 때 중국 신분증이 없으면 아예 안 돼요. 주민등록증 안에 별도로 또 칩이 들어있어서, IC 칩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또 인증하고 얼굴까지 찍고 그리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이 산동성은 좀 특이한데 별도로 또 앱을 설치를 하고 그 앱 설치한 걸로 본인 신분증 인증하고 신분증 사진까지 찍은 다음에 모니터 화면을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공간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누군가가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보호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 제가 본 컴퓨터는 i7 10세대 10700이고 32기가 메모리에, 네, 그래픽 카드는 3070이네요. 오, 좋아라.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중국의 쇼핑몰, CM이라고 이렇게 중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근마켓 같은 그런 사이트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타오바오,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S22 스마트폰 부품을 찾아서 한번 하나하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통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 통화도 한번 준비하고요. 익스플로어가 있네요. 익스플로어 말고 먼저 사야 되는 거는 액정이겠죠. 현재 S2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액정 부분만 있는 게 있고 또 틀까지 같이 있는 게 있네요. 틀까지 있는 거는 800위안 정도 합니다.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볼게요. 是的，黑色的有没有？如果今天订你，今天可以放货吗？我在淘宝上看到的。好吧，那就我点那个。 네, 액정은 지금 재고가 있다고 하고 800위안,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랑 또 중요한 거 먼저 좀 찾아봐야겠죠? 好的，谢谢哈。 주문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제품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PC방에서 게임을 좀 하고요. 롤이 중국에서는 잉숑联盟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먹어도 좀 먹고 이렇게 놀다가 언박싱 할 때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택배가 모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오픈해 보면서 어떤 제품이 왔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온 제품은 이 밑에 타입C랑 그 다음에 유심 카드 트레이 들어가는 하부기판이 먼저 도착했어요. 이렇게 액정이랑 그리고 이 뒷면에 프레임 쪽이고요. 여기에 통화할 때 나오는 스피커 부분입니다. 카메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면 유리입니다. 배터리 도착했고, 오, 이거 뭐야? 과대포장. S22 메인보드 256기가 모델입니다. 유심 트레이. 다음은 배선입니다. 이거 마지막 상자네요. 이게 진짜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의외로. 충전 모듈입니다. 모듈. 이거는 안테나 모듈입니다. 마지막은 내 와이파이 쪽이랑 이제 스피커 있는 부분하고 진동 올 때 사용하는 그 진동 부분, 센서가 같이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계산하지 않았다면 모든 제품이 도착한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품들 모두 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으로 왔습니다. S22 256기가는 자급제 폰 기준으로 70만원 중반대 정도, 중고 시세에서는 상태가 굉장히 좋은 S급 같은 경우에 50만원 초중반대의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구매한 비용 과연 가성비가 괜찮았을지 아닐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S22 메인보드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256기가, 미국 버전이라고 합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구매 금액 14만 1,000원이고요. 네, 수화부의 스피커입니다. 액정 뒤쪽에 장착을 해서 스마트폰에 정상적으로 이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피커라 보시면 됩니다. 수화부 스피커는 3,500원입니다. 네, 딱 보면 아시겠죠? 듀얼 트레이입니다. 듀얼 유심 트레이고요. 보시면 지금 심2가 있고 심1이 있죠. 색깔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하우징과 색깔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블랙이고요. 현재 유심 트레이의 가격은 800원입니다. 네, 보조 PCB입니다. 유심 트레이와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요 충전용 C타입을 연결하기 위한 단자라 보시면 되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이건 서비스 가격 소개 안 할게요. 백 패널입니다. 지금 백 패널에는 별도로 이렇게 방수 테이프가 붙어져서 나왔고요. 백 패널 같은 경우에는 가격 11,000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액정입니다. 액정이고 지금 보면 이 액정은 현재 보호 필름 같은 게 하나 붙어 있고요. 주변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는 이제 워런티 스티커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신 것 같아요. 버튼은 다행히 붙어 있지만 뭐 그 외에는 지금 다 비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죠. 현재 이 액정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까지 포함했고요. 이 나사 이것까지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특히나 나사는 여기에 긴 나사를 꽂으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를 한 4번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액정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해서 나사까지 같이 보내주셨고 가격은 13만 7,600원이 나왔습니다. 옆에 이제 볼륨 조정 그리고 전원 버튼입니다. 이 배선은 4,4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이제 후면 카메라 구성이고요. 네,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광각 카메라, 그리고 이거는 메인 주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거리를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3개가 한 세트이고요. 카메라의 가격은 45,5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전면 카메라입니다. 전면 카메라 이렇게 하나 간단하게 생겼죠. 이 카메라는 6,500원. 스마트폰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가격은 17,000원입니다. 후면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져서 나왔네요. 네, 다음은 배선 3종 세트입니다. 이 배선에 각각 하는 일은 이 메인보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메인보드 배선과 이제 와이파이의 배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배선, 이렇게 이제 배선이 3개가 한 세트가 되고요. 배선은 각각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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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안테나 모듈입니다. 안테나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신호를 증폭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6,000원입니다. 이 부분 별거 아닌데 참 가격이 세죠. 네, 다음은 진동 스피커 모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진동과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있잖아요. 여러분 음악 들으면 이제 그런 소리 나는 부분, 전화가 오면 벨소리가 나는 부분, 이제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이 스피커 모듈은 5,100원입니다. 다음은 무선 충전 모듈입니다. 무선 충전 모듈은 11,100원. 생각보다 이것도 가격이 좀 나갑니다. 액정 살 때 공짜로 주신 보호필름, 네, TPU 보호필름인데 이거는 가격을 설정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방수 테이프인데 이것도 그냥 공짜로 백패널 구입할 때 서비스로 주셨는데 아마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붙어 있거든요, 이쪽에. 그죠? 자,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도 2,000원짜리인데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있는 제품,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 모두 합산해서 약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중고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약 한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급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 한 30만 원 가까운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은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물론 이 제품들 중에는 분명히 재생 제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 거 같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부품이 상당히 심플하죠. 레고 조립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조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조립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짧은 거죠? 저기 짧은 걸로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미묘한 차이기는 한데 나사 하나는 살짝 길고 이게 좌측에 좀 더 길죠? 오른쪽 게 짧아요.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셔서 이건 제가 전동을 수동으로 놓고 수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혹시라도 힘을 좀 받거나 그러면 고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본 조립은 끝났습니다. 요 밑에 유심 트레이 이제 유심 꽂아주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시간 붙여보겠습니다. 좀 더 확실한 장착을 위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건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조립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보호 필름 요거 좀 떼어내고, 외관은 지금 상당히 양호합니다. 요 워런티 스티커는 제가 알코올 수압으로 닦아낼게요. 자, 그럼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단에 녹색 니은 자가 여기 뭐가 자국이 또 있어. 이건 뭐야? 이 헬로는 뭡니까? 역시 국산이 아니니까 우리 또 통신사가 이제 보이지 않죠. 이거야 뭐 나중에 한번 바꿔볼 수 있으면 바꿔보도록 하고. 켜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전화 버튼 누르고 별샵 샵 별샵 테스트 모드. 들어왔다. 자,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 이거 좋아요. 그린. 이게 뭐야 이거. 자, 소리도 잘 나고요. 진동 옵니다. 카메라. 잘 되고. 뭐 그 외에는 뭐 할 게 있나? 액정 이런데 터치는 그래도 잘 되나봐요. 다행이다. 일단 기본적인 점검은 끝났고요. 뭔가 막 업데이트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언어부터 봅시다. 이게 자 언어 설정 여기 있다. 언어 중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한국어. 첫 번째에 되어 있네. 자, 이렇게 한국어로 찍어주고 편집에 가서 중국어는 삭제. 혹시 저번처럼 카메라에 뭐가 있으려나? 카메라. 이번엔 아무것도 없나요? 휴지통. 네,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이제 미국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인가 봐요. 자, 그럼 이게 개통이 될까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 알코올로 뭘 닦았더니 여기 오류 메시지가 하나 떴네요. 이거는 뭐 잠시 후에 사라지겠죠. 휴대전화 정보에 IMEI. 역시 2개 떴습니다. 2개가 뜨죠. 자,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곳에 가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등록된 IMEI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한번 개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저는 1번으로 개통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오, 지금 보이세요? 포지 바로 올라왔어요. 그럼 바로 전화가 된다는 건가? 오, 바로 됩니다. 바로. 뭐 유심 등록 이런 거 필요도 없네. 잠깐, 그러면 지금 듀얼 심이니까 심을 바꿔서 꽂으면 어떻게 될까? 원래 이 제품이 S22가 e심이 또 지원이 되잖아요. e심이 지원이 되는데, 그럼 참 궁금하네. 이거 심카드를 2개 꽂고 e심까지 개통해서 3개를 쓸 수 있나? 그건 안 되겠지? IMEI가 2개밖에 안 되니까요. 심카드 없음, 카드 설정 더 보기. e심밖에 안 되는구나. 빅스비 해봐야지. 하이 빅스비. 반가워요. 도움이 필요하면 편하게 말해주세요. 내일 날씨. 내일 날씨 알려줘.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금천구 날씨 알려줘. 오늘 금천 유후후. 자, 빅스비는 잘 됩니다. 빅스비가 잘 된다는 건 좋은 거죠. 아, 맞다. 삼성페이는 국내에서 안 되겠다. 미국 버전이라 안 되겠다. 이게 국내 게 아니니까 뭔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조립은 완료가 됐는데, 이거 가성비가 좋을 뻔했는데 살짝 아쉬울 것 같네요. 지금은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애매하게 되긴 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어차피 AS가 지원이 안 되니까 뭐 아무리 구매를 저렴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메리트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경우에는 아이폰보다는 좀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은 좀 이렇게 조립을 고민해 보더라도 삼성은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데이터 복구 센터니까 이거 다 부품으로 뜯어갖고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씨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야간에 심천에 나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아이폰 15 프로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부품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출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아이폰 15, 과연 우리가 여기서 부품을 구해갖고 조립을 해서 한 대를 만들 수 있을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목표로 하는 제품은 아이폰 15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물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보고 한번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有15 Pro Max 的后框吗？没有哦。好，쉽지 않네。那个15 Pro Max 的电瓶吗？电池没有。이게 되게 많아요. 有那个15 Pro Max 的吗？什么？15 Pro Max 的。 15 프로 맥스다. 지금 깨끗한 걸로 확보가 됐어요. 블루 컬러고요. 화이트가 되게 비싸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뭐 색깔을 중요시하는 건 아니니까 블루 컬러로 구매를 했고, 기본적으로 후레쉬 라이트 등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 프로 맥스的电池吗？没有啊. 와, 사람 많다. 전 세계 아이폰은 다 일로 모이는 듯합니다. 有15 Pro Max 的电池吗？ 건전지입니다. 배터리고요. 배터리 확보 완료. 你好，我问一下，那个有15 Pro Max 的后摄像头吗？啊？15 Pro Max 的后摄像头有吗 Pro Max 有啊，你要多少个？啊？你要多少个？一个。啊，一个吗？对。可以有啊。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도 어렵게 구했어요. 15 Pro Max 的屏幕没有. 이게 없는 게 되게 많네. 그래서 액정사로 나왔는데 액정은 대놓고 안 파세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好像这你好你是在韩国啊你在韩国做对我不抽烟不好意思我不会抽烟的就是你本机那个感应牌要搬过来然后这个延 IC 本机那个底部这个延 IC 要搬走 OK 才不会弹窗有延卡这是拆机新的是吧？ 对拆机 好的谢谢拜拜好的 지금 15 프로 맥스 액정입니다. 99% 새거라고 써있네요.
일단 한 달 동안 AS는 해준다고 써있네. 아, 你好。哎呀，发点货，啊，好吧。这个哎呀，我想买个大一点的。那点现在根本就没有，现在有到像这个256是留下不留下都被人拿了，就是这个现在还没有量多，就刚出来。这样啊。对对。好的，知道了，谢谢。 네, 메인보드랑 그 다음에 페이스 ID 그리고 전면 카메라 확보가 됐습니다. 이건 당근마켓으로 샀어요. 가게에선 직접 구할 수가 없어서 당근마켓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跟那个15 Pro Max 的盒子有卖吗？有带数据线吗？不带数据线。啊，数据线单独买是吧？ 마지막으로 이거 상자까지 샀습니다. 누가 봐도 가짜니까 그냥 산 거니까 이거 그냥 재미로 산 걸로 봐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부품들은 모두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좀 불안해요. 한국에 돌아가서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인보드랑 액정인데 문제 있으면 무조건 AS 해주겠다. 지금은 어차피 복제나 문제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그게 더 신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이제 조립을 하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에 가서 구매해온 부품들을 모두 나열을 해봤고요. 네, 우선 후면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모듈이 카메라가 3개가 하나로 붙어 있고요. 네, 카메라의 가격은 69,000원입니다. 다음은 수화부 스피커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 사용하는 스피커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수화부 스피커의 가격은 8,700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동 모듈입니다. 전동 모듈의 가격 1,400원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전화 벨소리가 울릴 때 소리가 나는 스피커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명 저희가 하단 스피커라고 표현하고요. 13,920원 정도 나왔습니다. 구하기 상당히 힘들었던 부품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요 액정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보호 필름을 위에 덧대 붙인 것처럼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품 액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2% 작업할 때는 가품 LCD 모델을 사용했었죠. 자, 이거는 정품 OLED 액정이고요. 4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시은이라는 당근마켓 같은 앱을 사용을 해서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256기가 모델이고요. 이 제품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 전면 카메라와 페이스 ID 모듈을 같이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매하지 않으면 페이스 ID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경고 문구로 끝날 수 있겠지만 페이스 ID가 문제가 됐을 때는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건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메인보드, 페이스 ID, 전면 카메라 모두 묶어서 나온 가격은 603,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우징입니다. 약간 반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15%로 오면서 측면 버튼이 액션 버튼이라는 게 추가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좋아진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리가 깨졌을 경우에는 이거를 직접 전체적인 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우징과 후면 베젤이 유리 부분이죠. 이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혹시라도 깨졌을 경우에는 이 뒷부분만 따로 구해서도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제품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질이 바뀐 만큼 굉장히 소재가 가볍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우징 포함해서 이 반 본체 모듈이 175,520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네, 배터리는 순정 분해품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상당히 상태가 깨끗하죠. 아마 이걸 꽂았을 때는 배터리 쪽에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정품 배터리가 아니라고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이 제품은 34,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라이트 센서입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센서가 액정 부분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에 연결이 돼서요. 네, 별도로 외부에서의 값을 받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테나처럼 생긴 이 부분은 나침반 센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정에 이렇게 붙이는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11,830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유심 트레이입니다. 유심 트레이는 하우징과 동일한 색깔 블루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한 제품은 듀얼심이고요. 한 제품은 싱글심입니다. 혹시 듀얼이 하나는 2심인지 아니면 심이 2개가 양면으로 꽂히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각각 구매를 해봤어요. 1,180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어요. 네, 다음은 NFC 블루투스 안테나입니다. 2,60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네, 라이다 센서입니다. 거리 측정이라든지 3D 스캔 작업 같은 게 가능한 센서이고요. 8,700원이었습니다.
메인 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칩을 한번 갈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 과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네, 현재 이 제품은 마이크가 2개 있습니다. 이쪽에 마이크 하나, 이쪽에 마이크 하나가 있고요. 또 이쪽에 기압 센서가 또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메인 배선은 38,2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네, 양면 테이프 3종 세트입니다. 하나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테이프겠죠. 이 제품 각각 208원, 382원, 382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값에 구매를 했어요. 케이스거든요. 물론 딱 보면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짜죠. 네, 그냥 종이 박스인데 이 종이 박스 가격, 네, 1,040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덮개용 판과 나사들이 모두 모여있는 부속 전체입니다. 저번에도 그랬지만 나사가 부족할지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트 가격은 2,61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대 분량을 모두 구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 약 1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했을 때 새 제품 기준 190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개봉 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 180만 원 정도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만 한다 하더라도 새 제품 기준으로 50만 원, 미개봉 제품으로 중고거래 가격 4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 색깔 딱 맞아. 지금 보면 컨디션은 매우 좋습니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 여러분, 사과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반갑다, 얘. 오! 자, 이제 뜨자. 제대로 나와라. 오! 뭐야, 또 중국어야. 설마 또 잠금? 0000. 일단 여기까지 나왔으면 된 거야. 액정 상태를 한번 살짝 봐야죠. 매우 양호합니다. 매우 양호해요. 자, 역시나 여기 보면은 액정과 관련된, 그 다음에 배터리와 관련된, 그 다음에 설정 완료해주세요. 뭐 이제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거는 카메라. 자, 한국어로 변경을 해줘야죠. 자, 기능을 하나하나씩 살펴봐야겠죠? 물론 이제 몇 가지는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카메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카메라. 자, 그 다음에 살짝 접사 확대를 해보고, 확대도 된다. 된다. 자, 이제 일반 카메라부터 와이드 카메라도 다 보고, 자. 다 잘 돼요. 전면 카메라. 네, 됩니다. 그 다음에 후레쉬 나오죠? 후레쉬도 되고 있어요. 자, 와이파이 올라오죠?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IMEI를 확인해 봐야겠죠? 분실 도난 단말기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실 도난 정보가 없습니다. 자, 사진첩에 뭐가 있으려나? 예전의 기억과 함께 이번에 사진첩에 아무것도 없네요. 문자 같은 거는 온 게 없겠죠?
뭐가 와있네. 지금 끝자리 9716번호가 사용하시는 분이 현재 48.78 위안의 돈이 남아있고, 이번 달에는 이미 5.6 위안을 쓰셨대요. 아, 이거 알뜰하시네. 알뜰한 요금제를 쓰고 계신 테스터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나침판 센서를 설치했기 때문에 나침판이 잘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쵸? 잘 되고 있어요. 3 days later. 네, 아이폰을 한 3일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심 정보에 보시면 앞쪽 심, 뒤쪽 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폰은 듀얼 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꽂아 놓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안테나가 두 개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KT, 하나는 SKT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쪽 위치에는 EID라는 값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제품은 EID가 없어요. 왜 그런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 제품은 eSIM으로는 개통이 불가능한 제품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심으로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끝자리 둘둘둘 자, 올라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심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네, 982로 나오고 있죠. 유심 카드를 선택해서 전화를 걸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애플페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이쪽에다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제를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에 있는 스마트폰은 셔터음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제품은 제가 중국에서 구매해온 제품이라 셔터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좀 다른 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불편한 점이 혹시 없나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밝기 밑에 트루톤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 그리고 배터리에 성능 최대치나 이런 값들을 스마트폰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이거는 별도로 컴퓨터에 앱을 깔아놓고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상에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메시지, 배터리 메시지, 디스플레이 관련 메시지, 이렇게 세 개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 이제 이게 이 스마트폰의 불편한 점이라면 불편한 점이겠고, 이거 외에는 기능상의 다른 제약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3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불편함 없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이폰이 출시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시점이에요. 제가 이걸 촬영할 때 당시에는 딱 한 달 정도 됐을 때 심천에 가서 구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하죠. 대신에 아까 봤던 이런 에러 메시지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뜨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应该是。好的，谢谢哈。어디로 올라오라고 했거든요. 나 이거 가도 되는 거야? 이거 어딘 것 같은데. 아씨, 무서워. 오.对吗？啊，你好。像你要是仿玻璃才200-300，这一面玻璃800-900，一面玻璃卖800-900，这老是仿的了。好羡慕你啊！好的，走了，谢谢哈，拜拜。 미들 케이스랑 후면 덮개입니다. 이거 사겠다고 지금 그 밤에 몰래 건물 뒤에 들어가서 난리를 쳤네요. 블랙으로 구입을 했고요. 후면 덮개는 보니까 무선 충전 모듈이랑 그 다음에 프레시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다른 것도 좀 보러 갈게요. 여기로 가야 돼요? 다 무섭네. 哎，你好，买主板的。听说在华强北要开一个公司，不错的了。分成还做这样，挺干净的呀。
메인보드랑 그 페이스 아이디 인식용 전면 전방 카메라 구입 성공했습니다. 没修过的吧哈？有试过，都治好的。不抽烟，不抽烟，谢谢你。 네, 정품 액정 구입을 했습니다. 네, 액정하고 방수 필름 같이 받았습니다. 你好，有16 Pro Max 的电池吗？没有，好。有没有16 Pro Max 的外壳呀？还没有。有没有16 Pro Max 的马达呀？没有，那个应该很少。那个呢？扬声器呢16的推荐，你去2楼问一下。2楼。对。好，谢谢哈。2층에 있다고 했습니다. 有没有16 Pro Max 的摄像头啊？那个双面胶防水胶在哪里买呢？有没有16 Pro Max 的双面胶啊？那些电池呀、后壳呀、防水的那种。 네, 정말 이번 16 Pro Max는 출시된 지 이제 3개월 정도 돼서 좀 확보가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네요. 자, 이제 남은 부품들 한국으로 가지고 가서 완벽하게 한번 조립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모든 부품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품을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은 유심 트레이입니다. 네, 이렇게 듀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고요. 950원입니다. 손가락 조심하라고 강조를 했던 부품. 네. 후면 카메라입니다. 지문이 찍히면 못 쓰게 된다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 카메라의 가격은 51,300원입니다. 다음은 진동 모듈입니다. 전작들에 비해서 좀 많이 작아진 느낌이 있어요. 6,650원입니다. 다음 부품은 라이다 센서입니다. 이렇게 3D 형태로 뭔가 사물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부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다 센서의 가격은 6,650원입니다. 이 메인보드는요, 지금 보시면 앞에 뒤에 스티커도 붙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글자나 숫자 같은 게 써 있어요. 이거는 수리를 한 적이 없는 무수리 메인보드고요. 별도의 아이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게 해제되어 있는 보드입니다. 옆에 유심 트레이도 따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에 별도로 페이스 아이디 인식까지 되는 세트고요. 메인보드와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62만 9천원입니다. 보드는 판매처에서 따로 수리를 또 해주겠다고 보증수리 요건을 걸었는데 조건 자체는 요 스티커를 띈다거나 아니면 요 글자를 지운다거나 하면 보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하부 스피커 모듈입니다. 스마트폰에 소리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음악을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할 때 이 스피커를 사용해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스피커 모듈의 가격은 9,500원입니다. 메인 배선입니다. 네, 데이터 통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충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자인데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41,800원입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4685mAh라고 써 있고요. 정품이고 100%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가깝다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47,500원입니다. 네, 다음은 나사 보따리입니다. 이렇게 따로 세트를 맞춰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3,800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들 프레임입니다. 이 미들 프레임은 좀 특징이 뭐냐면 판매하신 분께서 이거는 원래 미국 버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출시되는 버전은 대부분 2심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심 트레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한 메인보드는 듀얼심을 사용하는 메인보드였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를 뚫어주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약간의 배선들은 다 붙어 있고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기타 기본적인 버튼, 액션 버튼도 다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들 프레임의 가격은요, 41,800원입니다. 네, 다음은 후면 덮개입니다. 예전에는 유리가 깨지면은 아예 긁어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고요. 무선 충전 모듈과 함께 일체형으로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면 덮개의 가격은 64,600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액정입니다. 99% 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 센서 부분도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 메인 배선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액정의 가격은 41만 4,400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 테이프 세트입니다. 네, 이 방수 테이프랑 그 다음에 배터리 테이프. 방수 테이프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액정 쪽에 붙이는 방수 테이프가 있고요. 하나는
후면 덮개를 덮기 위한 방수 테이프가 따로 있고요. 이 양면 테이프, 방수 테이프의 가격은 950원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가격을 포함 안 해도 되겠지만 저번 주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죠. 액정 보호 필름이고 강화유리입니다. 이거는 한 개당 4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건 액세서리니까 오늘 총계는 포함시키진 않겠습니다. 맥세이프가 붙어있는 케이스입니다. 3,400원 정도 됩니다. 따로 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제품의 총 합계는 132만 9,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중고장터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과 계산을 했을 때 차익 금액은 약 한 27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새 제품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약 52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엔 또 1테라까지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실제 차익이 좀 더 벌어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품을 조립을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지 지금부터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새거 진짜 세핑합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불량 나면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차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죠? 네.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충전을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우선 설정에 들어가서 자, 언어를 한국어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네, 한국어로 바꿨고요. 지역 설정도 끝났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당연히 페이스 아이디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시작하기. 오, 올라왔습니다. 자, 원을 만드십니다. 오, 첫 번째 스캔 완료. 자, 무선 네트워크도 잡혔습니다. 오, 액정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오, 좋아요. 일단 카메라 한번. 오, 이 상태에서 카메라 컨트롤 버튼으로 사진을 찍어 볼게요. 찍혔고요. 오, 줌인 줌아웃. 네, 잘 움직입니다. 그죠? 네, 잘 되고 있어요. 오, 자, 정면 카메라. 네,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루톤이 활성화가 돼 있죠. 트루톤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액정이 정품이 아니거나 이 광학 센서가 정품이 아니면 트루톤이 안 됐는데 지금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단 확인을 했고 사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엔 좀 깨끗한 게 왔네요. 확실히. 심노트 이건 별도로 그 3U 툴을 설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안 쓰는 거니까 삭제해버리고. 안녕하세요,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오, 화질 매우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네, 심판 센서도 잘 올라왔습니다. 후레쉬. 후레쉬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앞쪽 심
뒤쪽 심해서 별도로 IMEI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라고 써 있고요. 18.2 iOS 버전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네요. 배터리 후면유리, 인클로저, 카메라 디스플레이까지.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면 과연 잘 쓸 수 있느냐,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건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 iOS 업데이트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증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조립을 했는데요. 현재 그 기기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의 출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저희가 부품 구매 과정에서 한번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경우는 기기를 할부로 구매를 해놓고 이 기기를 이렇게 부품으로 팔아버린 다음에 이렇게 2년 동안 할부금을 갚는 형태의 분들이 적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네요. 매번 이렇게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조립을 해보면 부품도 간소화되고 조립도 굉장히 간단해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합니다. 또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종의 부품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름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화학부에 가서 이렇게 드래곤볼 모으듯이 부품을 하나하나 모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